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18,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9월 이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9월부터 토지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 수산동 일대의 주택 18,000세대를 공급하는 9월 이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 사업 면적은 22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3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9월 이지구 개발이 처음 추진된 건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토지 보상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지작물 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작물 조사 등 실질적인 보상 절차는 9월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26년 상반기에는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토지보상 관련 대책위는 총 9곳. 대책위별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전체 사업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가 3조 4,2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도 다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총 사업비가 안 올라가게 되면은 보상비를 낮추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허락을 할 수가 없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보상 절차와 더불어 다가오는 10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구계획 승인과 설계 단계를 거쳐 오는 27년엔 실제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현재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3연육교 이름을 두고 중구와 서구 지역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2년 전에도 하늘대교냐 청라대교냐 갈등을 빚었는데 최근에 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공사가 한창인 제3연육교입니다.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대교로 상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2%. 올해 사장교 주탑과 교량 상부 공사를 진행하면 계획 공정률 78%를 무난히 달성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 개통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제3연육교 이름을 두고 중구와 서구 두 지역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사실 명칭 논란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구에선 청라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3연육교는 영종에서 청라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청라 이름이 반영된 청라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브랜딩된 청라 이미지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됩니다. 중구에선 하늘대교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건설된 15개 연육교 중 약 67%는 섬 지명을 따랐으며 육지 지명을 따라 선정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3연육교는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인천시는 2년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중구가 먼저 제3연육교 이름 공모전에 나섰습니다.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이름을 공모한 뒤 관계기관에 반영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서구가 제3연육교는 서구 측 명칭 선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감안해 제3연육교는 서구 측 명칭이 선정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적인 공모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개통을 앞두고 또다시 명칭 논란이 일고 있는 제3연육교. 인천경제청은 내년 초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명칭 선정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1975년 연안부두에 문을 연 인천 종합어시장.
소래포구와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어시장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시장을 인근 무량장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합과 인천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 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진행 중인 연안부두 무량장 매립공사 현장입니다. 공유 수면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이 한창인데 현재 공정률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가 완성됩니다. 이곳에 인천 종합어시장을 이전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를 중심으로 상인협동조합과 인천항만공사, 해수청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한 겁니다. TF에선 어시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방식과 용도 변경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IP, 항만공사하고 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로 그 조건이 맞아서 거기는 매립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그쪽으로 옮겨주는 부분을 이제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빨리 돼야지 우리도 준비할 게 많잖아요. 지난 1975년 조성된 인천 종합어시장. 시장 이전 논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3준설토 투기장과 인천 방어사령부 부지 등으로 이전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 사이 시장 건물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실제 건물 곳곳에 내부 구조물이 드러났고 작은 충격에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물 자체가 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해수가 부식이 빨라요. 그런데다 이제 하중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시작돼서 5도가 지금 비틀려 있다고. 상인협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어시장을 인근 무량장 매립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전체 상인의 75%가 찬성했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어시장 이전 사업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월미 바다열차는 중구 월미도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죠.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에만 26만 명이 찾았는데요. 하지만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해마다 6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에 탑승합니다. 열차가 달리자 월미도 일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초대형 곡물 창고뿐만 아니라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인천항 내양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으로 보는 재미가 더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까 차를 갖다 싣고 있는 6,500대 이상을 싣고 있는 차가 와서 정박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10m까지 일부러 깊게 판 후에 내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월미도 일대 6.1km를 순환하는 월미 바다열차. 국내에서 가장 긴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전에부터 타고 싶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한번 타보자고 해서 한번 타러 왔어요. 직접 타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니 걸어서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월미 바다열차 이용객은 지난 2019년 9만 2천 명에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5만 1천 명, 2021년에는 5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이용객이 다시 늘면서 2022년에는 24만 2천 명, 지난해에는 26만 3천 명이 찾았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 운영이라는 것.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60억 안팎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영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월미 바다열차는 이달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요. 지난 2019년 개통한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다른 도시의 관광열차보다 저렴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성인 기준 평일과 주말 8,000원에서 평일에는 11,000원, 주말에는 14,000원으로
최대 75% 올랐습니다. 다만 인천 시민은 이전과 동일하게 8,000원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홍보와 이벤트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연간 적자 규모를 22억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초 8일에 예정된 합동 감식을 3일 앞당겨 진행했는데요. 59시간 주차된 상태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구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수십 대가 화재에 녹아내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닷새 만에 주차장 밖으로 나옵니다. 국과수는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8일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계획보다 사흘 앞당겼습니다. 경찰이 현장 폐쇄 회로를 분석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해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충전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 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일 새벽 6시 15분까지 약 59시간 동안 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갑자기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차주 역시 경찰에 29일 주차한 뒤로 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을 현장에서 수거하려고 했지만 위험성 때문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식팀은 차체를 경찰서로 옮겨 부품 수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4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설 피해도 커서 완전 복구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공식을 건의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특히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배관과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1,500여 세대 수도 공급이 끊겼고 490세대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도 42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도 필요한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복구까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 400명을 넘어 500명대를 바라보는 대규모의 이재민들을 장기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되고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천 서구의 대규모 아파트 화재 피해를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재난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지자체의 재정 능력,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합니다. 그동안 태풍과 이태원 참사, 강릉 산불 피해 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는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상 초유의 전기차 대형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난선포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시책으로 전기
자동차를 그동안 독려해왔습니다. 이 독려한 전기차로 인해서 발생한 지금의 사고는 매우 법적으로도 매우 미비한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청라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아 중앙당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6일 행정안전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우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건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인천시 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진화에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장소가 지하일 경우 불을 끄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속속 지하에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대로 괜찮을까요? LG 헬로비전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최초 발생 8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5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에 손상되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7년 2만 5천 대 정도였던 국내 등록 전기차는 2022년 39만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완속 충전일 경우 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최장 5시간까지 충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소화기를 이용한 빠른 진압이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인근에 주차된 차들까지 옮겨 붙으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많이 되죠. 했다가 괜히 같이 불 붙어보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기차가. 그래갖고 지금 전기차들을 다 꺼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멀리하지.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 지난 2018년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매년 늘어 지난해 7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난해에는 10건 발생했습니다. 당장 부천 대장 신도시에 계획 중인 대규모 지하공영 차고지는 전기버스 위주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화재 연구 용역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승용차보다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차량의 상부에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 지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옆 차량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충분한 소방 시설도 필요하고 소방 시설의 특수성들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구의회가 원구성 문제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 결과 유옥분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연임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선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무산된 동구의회. 이후 파행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경정 예산 심사 등 집행부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결국 동구의회는 5일 오전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임시회는 1시간이나 늦게 진행됐고 정회와 속개를 수차례 이어갔습니다. 의장 선거에 선 유옥분 의원과 최훈 의원이
3차 투표까지 4대 4로 동수가 나와 결국 다선 의원인 유혁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구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3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이영복 의원이 당선됐고 기획총무위원장에는 윤재실 의원이,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는 장수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달 넘게 파행을 빚고 뒤늦게 원구성을 마친 동구의회. 하지만 원구성 선출 과정마저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거는 비공개로 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정견과 정책을 밝혀서 시민들의 검증과 의원들의 공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선출되는 게 맞는데, 이러다 보면은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더 잃게끔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우려됩니다. 동구의회는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치면서 파행은 일단락됐지만 의원들 간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일환인 아이꿈 수당이 신청 접수도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NIB 원태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만의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억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무상교육비를 제외하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인천시가 8월 1일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하나인 아이꿈 수당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이꿈 수당은 2024년에 태어난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이 아동이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 형평성을 위해서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생부터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을,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 원이 제공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이제 8세가 된 2016년생입니다. 아동과 부모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생일이 속한 달에 정부 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천 이음 포인트로 제공되며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